근데 과학은 2학기 과정은 내공의 힘으로 먼저 한번 하고 오토과학으로 할 겁니다. 하여튼 과학은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점 맞으려고 여름방학부터 열심히 하는 거죠. 시험 때만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조금 그 학생이 잘하면은 물론 100점 나오고 이러는데 하여튼 지금부터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떻게든 기필코 100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 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과학을 열심히 해놓으면, 중학교 과학을 열심히 해놓으면 고등학교 과학이 또 쉬워요, 진짜로. 과학은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렇게 살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과학을 잘하면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조금만 더 하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과학 못하는 학생들이 좀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원래 과학이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이게 응용되는 그런 과목이어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100점으로 잡고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하는 거죠. 자, 소화에 대해서 뭐 학교마다 진도가 약간씩은 다르거나 뭐 그런 거 같긴 하던데, 일단은 진도를 쭉 빼긴 할 겁니다. 우리는. 자, 소화에 대해서. 소화, 동물과 에너지는 큰 단어는 이제 이름은 동물과 에너지. 자, 소화는 하여튼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생명체들이 동물과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어내려면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으면 소화를 안 하잖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소화를 안 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잎하고 저기 그 항문 있는 데까지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진정하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밥을 먹었어. 쓱 지나서 나가. 그러면은 우리 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온 애들을 작게 분해해 가지고 나중에 소장의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 크기로 작게 해야 돼. 그거를 못 하잖아. 그러면 그냥 대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는 일단 이제 영양소를 우리 몸 안으로 이제 들여보내기 위해서 작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자, 동물에 대해서 일단 배우자. 동물은 가장 기본적으로 동물이건 식물이건 생명체면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얘기해. 기본 단위. 세포로 안 돼 있으면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바이러스 이런 거는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사실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체라고 분류하기가 어려운데, 뭐 생명체의 특징이 있긴 하죠. 뭐 유전 물질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찌됐건 걔는 이제 혼자 살지는 못해요. 바이러스는 숙주가 되는 애, 이게 침입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살아. 어떤 걔네들의 세포를 이용해서. 오늘 선생님 무슨 그 학원 선생님들 백신을 먼저 맞춰요. 이게 전파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 아침에 백신 맞고 왔는데, 백신 보니까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아무튼 화이자 백신은 뭐 이렇게 mRNA라고 해서 RNA 그 바이러스 RNA를 맞는 거예요. 바이러스 자체를 맞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RNA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항체를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진짜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걔를 이겨낼 수 있게. 자, 그러니까 아무튼 바이러스도 이 유전 물질이 있긴 해. 유전 물질이 있긴 한데 세포성 물질은 아니다. 약간 뻐근하네 여기가 지금. 시간 지나니까 약간 뻐근하긴 하네 진짜로. 자, 아무튼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포, 근육세포, 상피세포, 뭐 이렇게 피부에 있는 세포들,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좀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혈구,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도 다 세포입니다.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됩니다.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됩니다. 조직. 근육 조직, 상피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이런 것들이 있다. 자꾸 읽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상피 세포가 모여서 상피 조직 이렇게. 표피 조직 같은 거죠 지금 이게. 근육 세포가 모여서 근육 조직. 근데 이 소장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 뭐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특정 작용을 할 수 있는 애들을 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유의 모양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위 이렇게 모양이 있어야 돼요. 고유의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를 기관이라고 하는데, 기관이 되려면 조직들이 모여야 돼요. 조직들이. 그러니까 위에도 여러 가지 조직이 모여서 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소화시킬 때 뭐 위만 있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야. 소장만 있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입부터 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 근데 거기 소화 효소들, 뭐 간이나 쓸개나 이자나 이런 애가 다 소화에 관련된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소화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기관계라고. 기관계.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 유기적 기능을 한다.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밀접하게, 그게 유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의 기관계에 소화계도 있고 순환계도 있고 호흡계도 있고 배설계도 있고, 이거 네 가지 다 배웁니다 한꺼번에. 좀 있으면 이제 배웁니다 뒤에. 그게 다 모여서, 기관계가 모여서 독립된 생명체로 작용하게 되면 개체라고 부릅니다. 자, 요게 이제 동물의 구성 단계라고 해요. 구성 단계. 동물 몸의 구성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속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동물은 기관계가 있어요. 기관계는 동물만 있어요. 동물. 식물은 없어요. 식물은 기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조직계가 있어요. 조직계. 그거는 뭐 그렇게 됐어. 그거 왜 없느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니까, 얘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기관계로 볼만한 애가 동물에만 있어요.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자, 기관계에는 소화계, 소화를 담당하는 거죠. 영양분 소화와 흡수를 담당한다. 위, 간, 소장. 순환계는 이제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온몸을 돌면서 심장이나 혈관 이런 애들이 순환계를 이루고 있고, 호흡계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뱉었다 이런 거, 그런 거 폐랑 기관. 근데 여기서 기관은 이 기관이 아니고 공기 구멍 그런 거야. 그 기관이야. 여기서 기관이라고 부르는 기관이랑은 조금 다르죠. 한자가 다를 거야. 이거는 이제 공기가 드나드는 관이고요. 배설계는 노폐물을 걸러줘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콩팥과 방광이 배설계에 속합니다. 아셨지요? 읽어두시고, 공부를 좀 잘하고 싶으면 자꾸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읽어주시고요. 영양소,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요 한 글자 한 글자가 틀리면은 틀린 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 몸을 구성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영양소라고 합니다. 몸을 구성한다. 물 같은 게 영양소가 아닌 줄 알 수도 있어요. 사실 물. 근데 물 영양소에 들어가. 물이 영양소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아요. 60에서 막 70, 어린애는 80%까지. 그래서 몸을 구성한다 라는 거야. 그런 애도 영양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를 크게는 요렇게 3개 묶어 가지고 뭐 요런 거를 뭐 3대 영양소다라고 부르기도 해. 3대 영양소다라고 해. 3대 영양소는 전부 다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탄수화물 먹어도 힘나고요. 단백질, 고기 먹어도 힘나고, 예. 지방 같은 거 먹어도 힘납니다. 예. 근데 물만 먹는다던가 아니면 비타민만 먹는다던가 무기질만 먹는다던가 힘이 안 나. 그걸 분해해도 에너지가 안 나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는 에너지가 나오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됩니다. 탄수화물은 봐봐, 이거 한 글자 중요해.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면은 탄수화물이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아니라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럼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힘이 금방 나요. 금방. 밥을 먹으면 힘이 금방 납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어른들 회식하잖아. 그러면 고기를 잔뜩 먹은 다음에 밥을 또 드세요. 탄수화물을. 요즘은 그런 게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고기를 잔뜩 먹고 냉면 먹을래요? 뭐 밥 먹을래요? 맨날 물어봐. 배부른데 왜 물어보나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힘을 내려면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남으면은 나중에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근데 왜 굳이 지방으로 바꾸냐면 지방이 1g당 9kcal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이야.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놓는 게 효과적이야. 탄수화물은 1g당 4kcal야. 그러니까 똑같이 지방 1g 있고 탄수화물 1g 있지 않고 지방이 더 에너지가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으면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고요. 많이 든 음식물은 밥이나 국수나 우리가 주로 먹는 거 주식들 있죠. 빵,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봐봐. 주로 몸을 구성하고 이런 이제 살 이런 게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근데 에너지원도 되긴 돼요. 에너지원도.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 그러면은 살이 빠져. 왜냐면 얘를 바꿔. 단백질을 써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1g당 4kcal 이거는 얘랑 똑같아. 그치? 그다음 중요한 게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게 호르몬이나 호르몬이나 아니면 뭐 어떤 효소들 있어. 생체 효소. 요런 게 단백질로 돼 있어. 단백질. 그래서 그 단백질이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요.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단백질이 많이 있는 건 살코기, 생선, 달걀, 특히 흰자, 두부, 콩 이런 거는 단백질이 많습니다. 이런 걸 많이 먹어야지 키도 쭉쭉 크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데 이거는 주로 저장할 때, 에너지를 저장할 때 1g당 9kcal의 열량이 나옵니다. 땅콩이나 버터, 참기름, 깨도요 있잖아. 깨도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짜내요. 참기름 이런 거 있잖아. 참깨에서 짜내는 거, 참깨에서.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되고요. 무기 염류, 바이타민, 물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럼 뭐하러 먹냐면 무기 염류는 뼈나 이나 혈액, 특히 혈액은 뭐 철분 이런 게 필요하거든. F가 철인데 그런 게 필요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여기 써있구나. 나트륨, 철, 칼슘, 이런 애들은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소금도 적당히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나트륨이 적으면은 이제 뭐 좀 이렇게 마비 증상이 온다던가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몸의 구성도 된다. 뼈 같은 것도 구성하니까. 바이타민은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많고, 자, 물은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습니다. 바이타민은 적은 양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근데 뭐 너무 건강 생각하다 보니까 뭐 비타민제를 먹기는 먹죠.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괜찮은데 아무튼 그렇고 물은
영양소 노폐물들을 운반을 합니다. 운반. 혈액의 주성분이 물이야, 물. 그 혈액이 돌면서 물에 녹아서 영양분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물의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그리고 땀 같은 게 물로 나와가지고 증발할 때 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 가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물은 원래부터 온도가 잘 안 변하고요. 비열이 커서. 그 다음에 땀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체온 조절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자, 영양소 검출. 검출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녹말을 검출하려면 아이오딘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아이오딘이나 용액을 떨어뜨려 가지고 청람색으로 바뀌어. 봐봐, 이 색깔 봐봐. 얘가 원래 약간 누리끼리 한데, 이거 떨어뜨리면, 녹말용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좀 약간 까만색이긴 한데 약간 청색이 나는, 하여튼 그런 청람색으로 바뀝니다. 녹말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과 반응해서 청람색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포도당은, 근데 포도당인데 포도당도 검출이 이걸로 되고요. 엿당도 돼, 엿당. 또는 이제 당류라고도 하는데, 포도당만 되는 건 아니고 엿당도 돼.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베네딕트 반응은 베네딕트 용액을 넣어. 근데 여기 약간 푸른색이죠. 이게 구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데, 어찌됐건 떨어뜨리고 얘만 특별하게 가열을 해요. 다른 거 가열하는 거 없어. 다른 건 그냥 넣기만 하면 돼. 근데 얘는 가열해. 가열하면은 황적색으로 바뀌어. 진짜로 바뀝니다, 이게. 근데 가열하는 이유는 반응을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여튼 황적색으로 바뀌면 포도당이 있는 거야. 포도당 또는 엿당 이런 게 있는 거야.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뷰렛 반응을 하시면 되는데, 뷰렛이 약간 보라색이다 뭐 그런 뜻이잖아. 근데 이 뷰렛 용액이라고 하는 게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합쳐가지고 그냥 뷰렛 용액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뷰렛 용액이다 라고 할 때도 있어. 하여튼 뷰렛 용액을 넣고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면 단백질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3 용액은 지방을 검출할 때, 뭐 기름이나 뭐 이런 거 지방이 있는데 여기다 넣고 막 흔들어. 약간 색깔이 선홍색으로 바뀌어. 근데 이거는 좀 비교해 봐야지 아는 건데, 수단3 용액을 다른 데다가 넣고 하면 이런 색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 용액에서만 이렇게 선홍색으로 나옵니다. 이게 색깔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이거 처음이나 이거 비슷하잖아. 이게 비슷해서 이거 변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안 돼요. 이런 용액이 안 됩니다. 자, 영양소 검출 실험. 자, 쌀음료수, 식용유, 우유에 자 아이오딘 반응을 해. 근데 쌀음료수만 청람색이 됐다 이 소리지. 맞아요? 그러면 쌀음료수에는 뭐가 있는 거야? 녹말이 있는 거예요. 녹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황적색으로 바뀌는 거는 베네딕트 반응한 거죠. 베네딕트 반응. 베네딕트 반응 했을 때 당분이 있다. 포도당이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당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이제 수단3 용액 넣었더니 선홍색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지방이 있다라는 거야. 식용유에. 딴 건 안 되는 거야. 지금 해도 안 되는 거고, 우유는 베네딕트 반응에 하면 황적색. 근데 우유에 유지방이 있어. 유지방. 그래서 수단3 반응도 해. 단백질도 있어가지고 보라색으로 변해. 뷰렛 반응에서. 그러면 당분, 지방, 단백질이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우유에는 지금 3가지 영양소가 있는 겁니다. 검출 반응도 다 외우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검출 반응까지만 하고, 자 10쪽 좀 펴주시고, 요거는 뭐 똑같은 내용이네. 아무튼 B에 보시면 자 청람색으로 바뀌었다. A가 바뀌었네요. 바뀌었으면 녹말이 있는 거고, 베네딕트 반응 변화 없어. 그러면 포도당이나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다음 수단 수용액 했는데 선홍색이다. 그럼 지방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뷰렛 반응입니다. 뷰렛 반응. 변화 없대. 그럼 단백질이 없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예. 이렇게 뭐가 뭔지 알아야지 뭐 풀죠. 예, 외워야지 풀지. 1번부터 확인, 개념 확인하기 1번부터 5번까지만 빨리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쓰면 되죠. 구성 단계 세포부터 시작, 그쵸? 세포, 조직, 여기 조직 개 쓰면 안 되고, 기관, 동물이기 때문에, 그다음 기관 개 쓰면 되고. 자, 우리 몸의 기관계 중 양분의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것은 소화계. 소화계. 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뷰렛 반응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이거 네? 잠깐만요. 가지고 이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액이야 진짜로.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 넣으면 보라색이 되고 단백질이 있으면. 녹말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청람색.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해봅시다. 소화. 이게 영양소는 그런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소화는 음식물 속에 크기가 작은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겁니다. 분해를 왜 하냐?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몸으로 진짜로 들어와야 돼. 소화의 필요성. 영양소를 세포로 흡수하여 이용하려면 영양소의 크기가 세포막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세포막을 통과해야 된다고, 영양소가. 자, 그런데 그런 거를 해주는 애들을 소화효소라고 해요. 소화효소라고 합니다.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를 분해해주는 애를 소화효소라고 해요. 효소. 자, 소화계는 음식물을 직접 지나는 소화관과, 잘 보면 이제 입으로 먹었어. 그럼 식도 지나서 위 지나서 여기 소장 지나서 대장 지나서 항문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근데 이자나 쓸개나 간은 안 지나가. 골로 안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소화관은 이 중에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거는 소화관이야. 소화관. 근데 간, 쓸개, 이자는 왜 있냐면 얘는 사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소화효소가 나와요. 소화효소를 만들어주는 애예요. 소화효소를 만듭니다.
이거 끊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줍니다. 소화 과정, 입에서 이제 이렇게 씹어요. 이게 또 소화가 원래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근잘근 씹고 이런 건 기계적 소화지. 이렇게 씹으면은 표면적이 늘어나가지고 소화 효소랑 잘 섞이게 해주는데, 소화 효소, 침 속에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애가 들어있어요. 아밀레이스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이 뭔가 약간 끈적끈적하고 뭔가 있는 것 같잖아. 그 안에 아밀레이스라고 있어요.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가 하는 일은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줘요.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표가 뭐냐면 녹말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를 할 거예요. 어차피 비타민이나 이런 건 입자 자체가 작아가지고 분해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그런 애들은 그냥 알아서 들어오고, 덩어리 큰 애들, 녹말, 단백질, 지방을 분해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소화 효소가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밀레이스만 가지고 막 단백질도 분해하고 지방도 분해하고 이런 거 안 돼.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일만 할 거예요. 밥을 오래 씹잖아? 그러면 단맛이 나는데 이게 엿당이 엿에 있는 당이야. 그래가지고 원래 달아. 녹말은 그냥 먹으면은 그게 달지는 않은데 그걸 씹고 있어, 막 계속. 그러면은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하거든. 그럼 밥이 달아요. 열심히 씹으면. 자, 그래서 침 안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다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침이 뭔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거지, 실험을 통해서. 봐라. 녹말 용액이 있고, 하나는 증류수. 그냥 증류수는 그냥 맹물이야, 맹물. 그 다음에 녹말 용액에는 침. 그 다음에 온도는 35에서 40도. 이게 체온이랑 비슷한 거지. 체온을 유지시켜줘야지 얘가 더 잘 돼요. 그렇게 놔두고 한참 있다가 아이오딘이나 용액을 떨어뜨리면 녹말 A는 이건 청람색으로 반응해요. 왜냐면 아밀레이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분해를 못하니까 그냥 녹말 그대로 남아있겠지. 녹말이 녹말로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청람색으로 반응하는데, B 용액은 침이 들어왔잖아. 근데 침의 아밀레이스가 어쩐다고? 녹말을 엿당으로 바꾼다고. 그러니까 바꾸니까 B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녹말이 분해가 돼가지고. 베네딕트 반응은 원래 뭐 한다고? 포도당 또는 엿당도 검출하는 거예요. 엿당. 베네딕트 반응을 하면 A는 엿당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데, B는 아밀레이스가 분해를 해가지고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밀레이스가 얘를 엿당으로 바꾸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시험관을 35에서 40도로 하는 까닭은 원래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이고, 자, 녹말 용액이 침 용액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를 넣으면 녹말이 당분, 엿당으로 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지요? 그 다음에 입에서 우물우물 씹다가 이제 위로 내려왔어요. 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나와. 근데 얘가 염산의 도움을 받아야 돼. 염산이 뭐냐면 위산이야, 위산. 위에서 염산이 나와요. 왜 굳이 위험한 염산이 나오냐면 세균을 죽이려고. 너네가 밥 먹으면 세균도 먹거든. 세균 먹습니다. 근데 밥 먹을 때마다 뭐 안 죽는 이유는 위산 같은 게 나와가지고 세균을 죽여요. 이거는 이제 살균 작용하는 거고. 근데 그런 이제 산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펩신이 자기 일을 해요. 펩신은 위액에 들어있고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은 펩신의 작용을 도와주기도 하고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도 합니다. 근데 이제 펩신이 뭐하냐? 펩신이 봐봐, 단백질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려. 여러 가지로.
왜 그러냐면 이게 20가지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렇고, 녹말은 포도당만 쭉 결합되어 있어요. 포도당만. 그 그림 자체를 이렇게 그려. 펩신이 작용하면은 얘를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뚝뚝 끊어요. 뚝뚝 끊어. 이게 나중에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펩신이 어느 정도 끊어. 어느 정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길다란 걸 하나하나 다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뚝 끊는다고. 펩신이. 펩신이. 그래서 위액에서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위를 지나서 이제 소장으로 오는 거야. 소장으로 오는데, 소장으로 들어올 때 쓸개즙, 이자액 이런 게 나와요. 쓸개즙은 뭐 하냐면,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일단 이거 알아야 되는데,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쓸개는 저장을 하는 거야. 저장. 간에서 만들어졌다가 쓸개에 저장됐다가 소장으로 분비가 돼.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근데 뭐하러 나오냐면 얘가 지방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분해해주는 걸 도와줘. 자, 다시 뭔 소리냐면, 이게 지방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소화 효소가, 이 라이페스가 진짜 소화 효소인데 얘가 작용하는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쓸개즙이 이거를 이렇게 뭉쳐진 애를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어? 쓸개즙은 소화 효소라고 하지는 않아요. 진짜로 자르지는 않고 이렇게 덩어리진 애들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자액 중요한데, 이자액에 3가지 효소가 있어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어요. 이자액에서. 그 이자가 되게 중요한 애지.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오는 이유는, 얘네가 밥 먹고 뭐 이렇게 씹을 때 열심히 안 씹어, 사실은. 그냥 대충 씹다 넘기죠. 그럼 아밀레이스가 다시 나와가지고 엿당으로 이렇게 엿당 2당류인데 엿당으로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자에게 아밀레이스 또 나옵니다. 트립신은 펩신이 조금 분해한 애를 조금 더 분해하는 거예요. 라이페이스는 근데 지방은 한 방에 분해, 한 방에. 이게 얘네들은 여러 단계 거치는데, 라이페이스는 지방산, 요 낄다란 게 지방산이고요. 지방산 하나만 붙어 있지, 하나가 모노야, 모노. 하나만 붙어 있는 글리세리드. 요렇게 분해를 합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야, 지방은. 이건 이 다음에 흡수될 거고. 녹말은 되게 낄달해 가지고요, 아밀레이스가 분해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소장 소화 요소가 나오면 이게 하나하나 분해요. 하나하나. 그럼 요게 최종 산물이에요. 최종 산물. 녹말은 포도당까지, 단백질은 아미노산까지,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영양소의 흡수, 그렇게 다 영양소가 분해가 되면 소장 안쪽에 벽에서 이제 흡수할 건데, 소장이 일단 되게 길어요. 거의 한 11m 이렇게. 내가 이게 11m 같은데, 하여튼 7, 8m는 넘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키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이렇게 꼬여 있는 거, 소장이. 되게 길다랗게 7, 8m인가 11m인가 하여튼 그렇게 길어. 그리고 주름이 져 있어요. 이렇게 주름이 져 있으면 표면적이 넓어져. 근데 주름이 져 있는데 융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진 구조와 융털이 있으면은 표면적이 매우 넓어져 가지고, 이렇게 닿는 면적이 넓어야지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표면적이 넓어져서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고, 융털 하나하나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모세혈관과 암주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세혈관은 혈관이니까 혈액이 흐르니까 혈액이 물로 돼 있거든, 거의.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들을 모세혈관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수용성이다라는 말은 이제 물에 녹는다라는 거지.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애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 근데 이게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해요. 간을 거쳐서.
그 다음 지용성인 애들 물에 안 녹으니까 암주관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흡수가 되는데, 암주관에는 사실 이제 혈액이 흐르는 게 아니라 림프액이라고 해서 약간 기름 성분인 애가 흘러요. 그래서 지용성인 애들,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암주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암주관이 안쪽에 있습니다.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이동한다. 대장은 이제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아서 소화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거기선 수분만 흡수가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변이 나중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되게 딱딱해져요. 왜냐면 수분을 많이 뺏겨가지고. 되셨죠? 아실 것 같죠? 자,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6번부터 해서 쭉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화관, 소화관, 간 이런 데를 안 지나가. 그냥 소화, 그 효소가 나오는 거야. 입은 지나가지. 위, 대장도 지나가죠. 이자는 그 소화, 그 액만 나오는 겁니다. 식도 지나가죠. 소장 지나가죠. 여기 안에서.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라고 합니다. 아밀레이스. 녹말을 단맛이 나는 엿당으로 분해한다. 엿당은 이당류예요. 이당류. 그러니까 녹말은 당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다당류.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다 끊지 못하고 이렇게 두 개만 붙어 있는 걸로 끊어내는 거. 그 엿당이라고 합니다. 이당류.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진다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쓸개는 저장만 하는 데야. 펩신은 염산의 도움을 받아 작용한대. 맞아. 위에서 트립신이 단백질을 분해한다. 아닙니다. 이거 외울 수밖에 없죠. 펩신이 분해. 펩신. 소장의 탄수화물 소화효소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소장에서도 각각의 소화효소가 나오는 거예요. 소장에서도 나옵니다. 소화효소가. 이자에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다. 맞습니다. 탄수화물은 아밀레이스, 단백질은 트립신, 지방은 라이페이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A에서 B 이름을 쓰시오. A는 모세혈관.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융털이다. 융털. 네, 융털이고, 요 B가 암주관. 그 다음에 A로 흡수되는 애들은 수용성인 애들. 포도당, 지방산 이런 거는 지방이니까 이게 물에 잘 안 녹아요. 모노글리세리드도 이 두 개가 지방에서 분해가 된 거거든. 그 둘은 암주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아미노산과 무기염료 이런 애들은 물에 잘 녹습니다. 세 개는 A로 흡수가 돼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지? 침의 작용. 뭐 비슷한 거니까 이거는 뭐 보면 알 것 같고. 근데 봐봐, 요거 시험관 C는 끓인 침을 이용했대. 끓이면 소화효소가 파괴가 돼. 효소가 파괴가 돼. 그래서 끓인 침은 효과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끓인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적당한 온도인 거고, 끓인 침은 C를 보면은 베네딕트 반응을 안 해. 왜냐면 분해를 못 하니까. 아이오딘 반응은 해. 왜냐면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B는 아이오딘 반응을 안 해요. 왜냐면 이 묽은 이 침이 분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베네딕트 반응 합니다. 요건 증류수는 소화효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이오딘 반응 합니다. 녹말이 남아있으니까. 베네딕트 반응은 안 해요. 못 해요. 엿당 못 만들었어요. 끓인 침은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온도 조절이 되게 중요한 거야. 막 40도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제 체내에 있는 소화 효소들이 자기 역할을 못 해. 그래서 아픈 거야, 진짜로. 그래서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 1번부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가 않아서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자, 30번까지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자, 1번에 5번이고요. 마가 다나라. 그 다음 2번에 간은 기관이다. 간은 조직입니다. 조직. 2번에 간은 조직이다. 아, 기관 아니고 1번이네 답은. 기관은 다죠. 다. 자, 2번에 여러 종류의 가가 모여 다를 이룬다. 맞아요. 나는 식물 구성 단계에 없는 단계이다. 맞습니다. 나가 기관계인데 기관계는 식물 구성 단계에 없어요. 콩팥과 심장은 다와 같은 단계에 해당한다. 기관이지 기관. 콩팥, 심장 기관이야. 많은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5번에 1번, 2번에 1번이고요. 자, 요런 영양소를 오른 것은 주로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요거 다 탄수화물이라 부르는 거예요. 탄수화물에 얘네가 있는 거예요. 얘네가 탄수화물에 얘네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는 뭐야? 이거 보면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단백질인데 몸의 기능 조절한다. 맞아요. 이거 에너지원 사용된 거 맞습니다. 분해반응 검출되는 거 맞습니다. 가장 많은 게 물이야. 물. 단백질은 2등이야. 2등. 성장기 청소년에게 많이 필요하다. 5번. 요거는 맞아요. 자, 영양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이런 거 몸을 구성하죠. 지방도 몸 구성합니다. 탄수화물 주로 몸을 구성한다. 아니, 주로 몸 구성하는 건 단백질. 단백질 1g에 9kcal. 이건 지방. 물은 여러가지 물질을 운반하며 체온 조절 돕는다. 맞아. 무기업료는 몸을 구성하지 않지만 틀려요. 구성해요. 몸의 기능 조절하는 것도 맞긴 한데, 자, 몸의 기능 조절합니다. 구성 물질입니다. 자, 6번에 자, 베네딕트 용에 가열했더니 변화가 없대요. 그러면은 뭐야? 뭐 포도당이나 당류 이런 거 없는 거죠. 황적색으로 바뀌어야지 있는 건데, 아이오디나 반응해서 청람색 변했대. 그럼 뭐야? 녹말 있는 거죠. 녹말. 수단쓰리용에 변화 없대. 그러면은 지방 없는 거죠. 요렇게 했는데 변했대. 보라색 변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백질 있는 거죠. 녹말과 단백질이 있네요. 녹말과 단백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자, 어떤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 종류 알아보기 위해서 4개의 시험관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 아이오디나 반응했는데 원래 단백질과 포도당이 있었대. 아이오딘 반응했을 때는 녹말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는 반응이 없는 거고, 포도당 반응합니다. 황적색. 수단쓰리용에 이게 단백질이니까 이거 아니고요. 요거 단백질 반응합니다. 보라색. 그리고 B가 황적색, D가 보라색. 4번. 그 다음 소화의 뜻으로 옳은 것은 이게 작게 분해해서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죠. 5번. 작은 영양소를 분해한다. 그게 소화다. 소화. 작은 영양소를 분해한다. 소화. 9번에 이동 경로. 입에서 식도 다음에 위, 대장 아니죠. 소장, 대장, 항문. 2번이네요.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녹말이 들어있는 시험관 A, B에 각각 증류수와 침 용액을 넣어서 어떤 이제 실험을 했네요.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침은 아밀레이스가 있고 녹말을 분해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침이 들어가 있는 B는 이건 반응 안 하고 얘는 청람색 반응하고, 요거는 이제 베네딕트 반응 안 하고 얘는 황적색 반응하고요. 왜냐면 이제 녹말을 분해해서 엿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옳은 거 찾아라. 4번에 소화효소는 체온 범위에서 활발하게 작용한다. 이게 맞는데, 요거 이제 온도를 맞춰줬기 때문에, 온도 맞춰준 게 체온 범위입니다.
침용액에는 녹말을 당분으로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맞죠? 그게 아밀레이스다. 아밀레이스. 4번 5번이고요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관은 이자야. 근데 이자가 여기 붙어있어요. 이자. 이자 이거에 이자 뭐 본 일이 없겠지만 이게 이자입니다. 이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을 소장 중에서도 12지장이라고 해요. 소장의 일부긴 해 거기가. 근데 여기에서 막 이렇게 염산 같은 것도 같이 내려오거든 좀. 그럼 이자액이 약간 염기성이야. 그래서 얘가 중화도 시켜줘. 그리고 요 이자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이거 췌장이라고도 하는데 췌장암에 걸리는 사람이 꽤 있어요. 췌장암. 이자가 하는 일이 많은데 췌장암 걸리잖아. 그러면은 거의 죽어. 왜냐면 이게 하여튼 스티브 잡스 알죠? 애플사 그 아이폰 만든 사람. 그 사람도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이자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쓸개즙도 여기서 나오고. 자, 아무튼 이자인데 이제 이다. 이자. 요거 알아야 돼. 얘가 이자구나 알아야 됩니다. 이건 간이고, 이거는 위고, 이거는 쓸개고, 요거는 이제 소장이지. C는 소장. C는 소장인데 뭐 구체적으로는 사실 12지장이라고도 해. 근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소장이라고 아시면 되겠고. 단백질이 처음 분해되는 곳은 위입니다. 위인데 지금 기호는 뭐니? D네요. D고 이제 이름은 이름이 위야. 그 다음에 다음 설명하는 물질은 강한 산성 물질이다.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 위산을 말하는 건데 위산이라고도 할 때도 있고 염산이라고 할 때도 있고 염산이라고 해도 돼요. 답은 염산이 됐을 텐데 염산이야. 염산 쓰시고. 자 14번 다는 녹말이죠. 녹말. 입에서 뭐 나와? 아밀레이스. 위에서는 요건 펩신. 뭐 외울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뭐야? 단백질. 펩신이랑 소장에서 이제 요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 사실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는 게 트립신. 요렇게는 이자액에 들어있는 거야. 이자액. 근데 요 D는 뭐냐면 라이페이스. 자꾸 하면서 외워야 됩니다. 요게 뭉쳐있던 애가 요렇게 됐죠. 요거는 이제 쓸개즙이 그렇게 해주는 거긴 한데 쓸개즙은 소화 효소라고 부르지는 않아. 그게 함정이지. 함정. 쓸개즙이 소화 효소인 줄 아는데 소화 효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있어. 그거 원래 이름이 있어요. 뭐 말테이스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요렇게만 얘기해줘.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요것도 원래는 펩티데이스 이름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튼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이렇게 포도당 그 아미노산 최종 산물로 분해합니다. 이 과정 아셔야 됩니다. 가는 녹말, 나는 단백질, 다는 지방이다. 다 지방이죠. 자, A는 침과 이자액에 들어있다. A가 아밀레이스인데 침에도 들어있고 이자액에도 들어있어요. 침에도 들어있고 이자액에도 들어있습니다. B는 염산의 도움을 받아 작용한다. B는 펩신인데 맞아요. C와 D는 소장에서 작용한다. D 소장 작용하는 거 맞고요. C는 어딨나요? C가 어딨나? 여기 있구나. 소장에서 작용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D는 쓸개즙이 들어있다. 아니에요. 쓸개즙은 여기에 있는 거고 D는 라이페이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5번입니다. 15번에 소장 융털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로 흡수되는 영양소를 옳게 적는 것은 자, A는 모세혈관, 수용성인 애들, 물에 잘 녹는 애들. D는 암주관인데 암주관은 지용성인 애들, 기름에 잘 녹는 애들. 그러니까 물에 안 녹는 거지. 한마디로 수용성인 애들은 포도당, 아미노산 요런 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근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건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예. 포도당, A는 포도당, B는 지방산, 이런 게 되겠습니다. 16번, 각 기관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송화계는 심장은 아니죠. 예, 심장은 순환계입니다.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순환계입니다. 예, 순환계는 폐가 아니죠. 혈관이랑 심장 뭐 이런 거죠. 자, 호흡계는 폐랑 대장은 소화계고요. 예, 뭐 기관 뭐 이런 거죠. 호흡계는 둘 다 아니네요. 예. 그 다음에 배설계에 콩팥과 방광이 있다. 이거 좀 나중에 배우는데 하여튼 앞에 써있긴 하니까 배설계 콩팥과 방광이 있다. 17번 기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호흡계는 기체교환 담당하는 게 맞고요. 자, 소화계는 영양소 소화 흡수하고 맞고, 배설계는 물질을 온몸으로 운반한다. 이건 뭐야? 순환계지, 순환계. 3번 순환계는 노폐물을 걸러 못 막아서 이게 바뀌었네요. 이거는 배설계다, 배설계.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뭐 유기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 맞죠? 바이타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는다. 칼슘, 나트륨 뭐 이런 거는 뭐지? 이거는 무기질 아니면 무기염류. 이게 답은 2번이고요. 틀린 거니까. 그 다음에 과일,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뭐 이런 거 맞아요. 비타민 C가 부족할 경우 계열병에 나타난다. 이거는 뭐냐면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이제 일단 입에서 좀 피가 나. 근데 이게 피나고 말지 않고 그냥 진짜로 죽어요. 비타민 C를 자꾸 먹어야 돼. 옛날에 선원들 있잖아, 선원들. 선원들이 원래 비타민 C가 신선한 채소에 있는데 뭐 선원들은 그 신선한 채소를 먹기는 조금 힘들어. 뭐 고기야 잡아먹고 이러면 되죠. 그래서 단백질 이런 건 섭취가 가능한데 곡물이라던가 이런 거. 근데 신선한 채소를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괴혈병 걸려가지고 항해하다가 죽는 사람도 꽤 있어. 근데 뭐 원주민이 그 레몬즙을 짜가지고 먹였더니 이제 살아났대.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알았대. 그래서 원래 영국의 항해법에 배 타고 나가는 이제 그런 배에는 뭐 레몬을 2상자를 실어라 뭐 이런 게 있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 걸린다. 자, 1인분의 영양 성분 표인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탄수화물은 1g당 4kcal 계산해야 되거든요. 단백질도 1g당 4kcal. 근데 지방은 1g당 얼마? 9kcal. 나머지 무기염류, 비타민 이런 애는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했죠. 이런 거 뭐 밀리그램, 그램으로 환산해서 할 필요 없고, 나머지는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1 곱하기 9 해가지고 5, 9, 45. 이거는 13이랑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37인가요? 37 곱하기 4. 47에 28. 52. 45. 3. 8, 9. 193kcal. 2번이고요, 2번. 다른 건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원이 아니니까. 자, 20번. 자, 쌀음료수, 식용유,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 종류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딱딱딱 했는데, 아이오딘 반응 한 거는 얘는 녹말 있다라는 소리고, 요거 베네딕트 반응이죠. 베네딕트 반응 한 거는 포도당 또는 이제 당류라고 해도 돼요. 포도당이라고 해도 되고, 당류라고 해도 되고. 식용유 선홍색인 거는 뭐예요? 지방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유에는 지방도 있고, 자, 요거는 이제 뷰렛 반응 한 건데, 이거는 단백질이 있다라는 소리고, 황족색 변한 건 당류가 있다라는 거죠. 당분이라고 해도 돼. 이게 포도당 이렇게 끝나잖아. 그래서 당분이라고도 하는 거야.
자, 옳은 거. 식용유와 우유에 당분 들어있다. 아니고요. 예, 우유에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쌀음료수와 우유에 당분이 들어있다. 네. 쌀음료수에 당분 있네. 우유 있네. 이게 맞네. 답이 2번이네요. 네, 2번이고요. 네, 다른 거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네. 자, 그 다음 21번에 아이오딘 반응했는데 청남색이래. 그럼 이 둘 중에 녹말이 있는 거죠. 근데 B는 없네. 그럼 A가 녹말인 거지. 베네딕트 반응했는데 황적색이래. 이거 B가 둘 다 있는데 C가 그러면은 C가 뭐예요? C가 당분이 있는 거. 그죠? 근데 보라색은 둘 다 있네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있는 거고, 근데 둘 다 하려면 B가 단백질이 있어야겠네. 그쵸? 네, B가 단백질이 있어야 되죠. 수단쓰리는 다 반응 안 했으니까 뭐 지방은 없는 거고, A는 녹말 있다 맞고요. B는 단백질 있다 맞고요. C는 당분 있다 맞고. 4번은 A에 들어있는 녹말인데 그게 밥, 빵, 국수, 감자 이거 맞고요. A와 C 혼합용액에 영양소 검출 반응을 하면 뷰렛 반응으로 색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단백질은 B잖아. 그러니까 A랑 C는 안 나타나죠. 뷰렛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고리 수용액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그냥 그거를 뷰렛 반응이라고 할 때도 있어, 진짜로. 그래서 뷰렛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단백질이 있다라는 건데, 단백질 B잖아, B. 답은 5번. 자, 22번에 옳지 않은 거. A와 F에서 녹말이 분해된다. A 입에서 분해되죠. F 어디있지? 소장에서 녹말 분해되죠. 왜냐면 녹말이 소장에 이자액이 소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해되는 거 맞아요. 자, B는 소화효소를 돕는 소화액을 만든다. 문장이 어려운데. B는 소화를 돕는 소화액, 효소는 아닌데 소화액. 이거 맞아. 엄청 어렵다. 쓸개즙 만들, 쓸개즙. 간에서 쓸개즙 만들거든요. 소화 도와줘요. 도와줍니다. 지방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BCE에는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다. 간이랑 쓸개랑 E는 잘 안 보이지만 이자지, 이자. 맞아. 안 지나가요. D와 E에서 단백질이 분해된다. 위에서 한번 분해되고, E 어딨죠? E에서 분해되는 건 아니죠. E는 그냥 이자액이지, 이자액. 이자에서 분해되는 건 아니야. 소장에서 분해된다라고 해야 돼. G에는 소화액에 분비되지 않고, 요거 맞아요. 주로 물을 흡수한다. G가 뭔데? 대장이잖아, 대장. 그 다음에 23번. 쓸개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고 소화효소가 들어있다. 이게 틀려. 이게 소화효소가 없어요. 그냥 소화액이라고 하는데 소화효소가 있지가 않습니다. 소장으로 분비되어 작용하는 거 맞고요. 생성기관과 저장기관 다릅니다. 생성기관은 간이고 저장기관은 쓸개고, 얘가 하는 역할은 지방 덩어리를 작은 알기로 만든다. 이거 맞아. 그 다음에 24번에 A는 이제 이거 융털의 구조인데 바깥쪽에 있는 게 모세혈관이고요. 모세혈관이고 안쪽에 있는 게 암주관이죠. 그래서 1번 보기 맞고, 물에 잘 녹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A로 흡수된다 맞고, A로 흡수된 영양소는 간을 거쳐 심장으로 이동한다. 이건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맞아. 일단은 간을 왜 거치는지는 좀 순환기관 할 때 좀 설명할게요. 하여튼 간을 거쳐가지고 진짜로 심장으로 갑니다. 자, 물에 잘 녹지 않는 무기염료는, 물에 잘 녹아요, 무기염료. 뭐 소금 이런 게 무기염료인데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런 애는 이제 A로. 이거 틀렸고. 자, B로 흡수된 영양소는 간을 거치지 않고 심장에 이동한다. 이거 맞아. 뭐 좀 얘기해주면 이래요. 아무튼 왜 간을 거쳐가냐면 여기에
포도당이 흡수가 되잖아. 근데 포도당이 너무 처음에 많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많을 거 아니야. 포도당을 간에서 포도당을 저장을 해요. 저장을. 그 다음에 심장으로 갑니다. 온몸으로 이제 보내기 전에. 그래서 간을 거쳐가요. 포도당을 간에서 저장해놔. 우리가 이제 뭐 밥을 뭐 4시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삼시 세끼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밥 먹은 거 다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간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간을 거쳐가. 다른 애들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심장으로 갖고. 문제 풀다 보니까 어려운 문장도 많이 있네. 자, 25번. 자, 요것도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처음 보면은. 일단 셀로판 튜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셀로판 튜브. 셀로판 튜브는 요즘에는 그런 거 가지고 노나? 아무튼 뭐 이렇게 색깔 있어가지고요. 뭐 빨갛게 하거나 막 이런 건데 미술 시간에는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비닐처럼 생겼지만 알고 보면은 얘가 비닐이 아니야. 이게 뭐 반투막이라고 하는 애야. 반투막. 그 셀로판 튜브에 물을 담아 놓잖아요. 그럼 물이 뚝뚝뚝 흘러요. 비닐은 물이 못 지나가는데 셀로판 튜브는 물이 지나다녀. 그런 애야. 아무튼 그런 애인데, 자, 녹말 용액을 넣었어. 근데 이 녹말은 입자가 크니까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물에 뭐 아이오딘 반응을 하건 아니면 베네딕트 반응을 하건 반응이 안 돼요. 가에서 아이오딘 반응 없음. 이 물은 여기 있는 물입니다. 여기 있는 물. 근데 포도당은 입자가 작아서 셀로판 튜브를 통과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에 베네딕트 반응하면 반응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화시켜서 세포막을 통과하려면 포도당처럼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소화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실험인 거지. 자, 간은 물에 녹말이 없고, 맞아요. 없어요. 나는 포도당이 있다. 맞아요. 자, 녹말과 포도당은 모두 셀로판 튜브 막을 통과하였다. 녹말 못 통과해요. 포도당은 되는데. 크기가 큰 녹말이 크기가 작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야 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이 맞죠? 왜 분해되어야 되느냐? 세포막을 통과하려면은 분해돼야 돼.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자, 어딨나? 밑에 또 있었네. 녹말이 분해돼 이렇게 엿당으로 이당류 엿당으로 분해되는 애는 아밀레이스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아예 분해됐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장의 소화효소. 소장의 소화효소. A 과정은 아밀레이스에 일어난다. 맞아요. B 과정은 소장에서 일어난다. 맞아요. B 과정은 이자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에 의해 일어난다. 이게 맞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자액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요.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소장에서 진짜로 나오는 소화효소야.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기억 내용 4번. 자, 27번에 자, 분류 기준을 무리의 기호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잘 읽어보시면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사용되는 영양소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무기염료, 바이타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 안 됩니다. 바이타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배가 안 부르는 건 이상한가? 하여튼 힘이 안 나요. 자, 밥은 처음에는 단맛이 없지만 씹다 보면 단맛이 난다. 특정 소화효소와 아밀레이스
X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위액 속에 있는 염산의 기능 두 가지.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 살균 작용하고 펩신의 펩신을 활성화한다. 뭐 이렇게 쓰면 돼요. 펩신을 활성화합니다. 펩신을 도와준다 이렇게 써도 돼요. 펩신을 도와준다 이렇게 써도 돼요. 펩신의 소화작용을 도와준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 있고, 이 주름 졌다라는 거는 이렇게 쭉 키면은 이렇게 면적이 넓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융털이 잔뜩 나와 있고, 그러면 표면적이 늘어나요. 표면적이 늘어나 영양소의 흡수가 효과적이다.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흡수할 수 있다.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이 늘어나서. 자, 저도 많이 이게 배우면 좋지 않나 이렇게 아는 게 많아지면. 순환은 또 좀 어려워요. 막 심장 막 잔뜩 알아야 되고. 생명과학 할 때는 하여튼 외우긴 해야 되죠. 2학기는 아무튼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많이 이제 뭐 외울 거고, 또 어려운 부분 또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물질의 특성 같은 거 할 때 계산해야 되는 것도 또 있고, 해수, 비열과 열팽창, 뭐 이렇게 그런 건데 물리 분야인데 계산해야 될 때가 항상 어려워. 계산해야 될 때. 차라리 외우기만 하면 이제 열심히 외우면 되긴 하는데, 계산할 때는 항상 어렵습니다. 자, 요거를 뒤에 한번 보시면 핵심 문제 해결이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자, 88, 89쪽 한번 해보십시오. 금방 할 것 같습니다. 15분 안에 할 것 같습니다. 88, 89. 거의 했나요? 풀어보고 갈까요? 자, 1번에 동물의 몸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 배설계는 조직계가 아니라 기관계지, 기관계. 심장이나 폐, 혈구 이런 거는 기관이다. 기관이죠. 아니다, 혈구 때문에 아니네, 미안해. 혈구는 세포지, 세포. 세포고, 기관은 하나의 조직만으로 이루어진다. 아니고요. 위, 소장, 대장 모여 소화계를 이룬다. 맞고. 세포, 조직, 조직계는 이제 식물입니다. 식물. 이렇게 되는 거는 식물이고, 식물. 자, 답은 4번. 자, 1g당 9kcal는 지방이죠. 주로 몸을 구성한다. 단백질. 이거 나는 단백질이고, 나트륨, 칼륨, 이건 무기염료라, 무기염료. 그래서 지방, 단백질, 무기염료. 2번. 2번이고요. 영양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무기염료는 몸을 구성하는 게 맞아요. 뭐 뼈나 이런 거 무기염료 돼 있어요. 단백질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지 않는다. 틀렸는데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맞고.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게 물이다. 참기름, 버터, 깨 이런 거 지방 많이 들어있죠.
다음에 자, 다음 어떤 사람이 아침에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이다. 자, 포도당은 탄수화물이야.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줄 아셔야 돼. 탄수화물. 탄수화물에 녹말도 있고 포도당도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에 녹말도 있고 포도당. 녹말을 분해하면 포도당이 되는데 그거 다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얘는 12 곱하기 뭐 이제 4 할 건데 단백질 있으면 같이 하면 되겠죠? 왜냐면 둘 다 4니까 단백질 30이잖아. 그럼 두 개 더한 다음에 곱하기 4 할 거고 그것만 하면 되네요. 이런 건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얼마지? 42 곱하기 4네요. 그래서 168kcal. 되죠? 지금 지방이 없기 때문에 이거 탄수화물입니다. 포도당 탄수화물입니다. 자, 베네딕트 반응 뭐 이런 거 다 했대. 황적색으로 바뀌었대. 그럼 뭐가 있는 거야? 당분 있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 엿당이 있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포도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아이오딘 반응 안 했죠? 그러면은 녹말 없고 수단3용에 반응한 거다. 이거 지방이 있고 뷰렛 반응을 안 했지. 그러면 단백질 없는 거예요. 2번 뷰렛 반응은 이제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 같이 섞어 놓은 거를 이제 뷰렛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에서 소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녹말이 분해가 되죠.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다. 단백질이 최종 소화산물로 분해된다. 아니죠. 입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저런 건 소장에서. 나머지는 이제 이로 음식물을 잘게 부수면 소화액과 닿는 음식물의 표면적이 넓어져서 소화가 잘 일어난다. 이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7번 두 개의 시험관 AB에 녹말을 넣은 후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일정한 시간 후 베네딕트 용액을 각 시험관에 넣고 가열하였다. 침은 이제 분해를 시킬 거고 베네딕트 반응은 A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침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돼서 뭐 엿당이 될 테니까. 증류선 그런 역할 못하니까 여기 안 일어나는 거죠. 그 대신에 청람색으로 변하는 아이오딘 반응은 일어나죠. 옳은 거 물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 아니고 침 속의 소화효소는 체온 범위에서 활발하다. 이게 맞아요. 굳이 왜 35에서 40을 맞춰주느냐. 체온 범위니까. 다른 거 읽어봐 주시고 자 A가 간인 줄 아셔야죠. B가 쓸개고 그 다음에 C는 소장이고 그런 건 알아야 돼. 이거 위 이게 이제 2자 옳지 않은 거 A에서 지방 소화 효소가 생긴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게 틀린 거다라는 거예요. A에서 쓸개즙이 만들어지는데 쓸개즙은 소화 작용은 못해요. 그냥 도와주는 것만 하는 거야.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 이거를 이렇게 뚝 끊어야 되는데 그런 건 못해. 그런 걸 해줘야지 소화효소라고 하는데 B에는 소화효소가 없는 소화액이 저장된다. 이게 맞아요. 말 이상하지. 소화효소가 없는 소화액 그게 뭐야? 그래 쓸개즙 말하는 거야. 이자액과 쓸개즙은 C로 분비된다. 맞습니다. 소장으로. 단백질은 D에서 처음 분해된다. 맞아요. 입에서는 단백질 분해 안 돼. 녹말만 분해되는 거죠. 입에서는 2에서 3대 영양소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는 소화액이 분비된다. 맞죠. 3대 영양소 소화액은 이자에서 아밀레이스랑 단백질 소화효소 트립신, 지방 소화효소 라이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자에게.
자, 9번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흡수될 수 있는 영양소는 이런 거는 소화 과정 거쳐야 돼.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그냥 흡수돼요. 무기업류는 무기업류나 바이타민, 물 이런 거는 그냥 흡수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녹말 분해되는 과정이고 이거는 아밀레이스가 해주고요. 얘는 소장의 탄수화물 소화 요소라고 해. B는 자 11번 소화요소가 분해되는 영양소와 소화산물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펩신이 단백질을 이걸로 분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간 산물이라고 하는데 염산은 소화효소는 아니다. 염산은 그냥 도와주는 애고 트립신 뭐 이거 하는 거 아니고요. 아밀레이스, 녹말, 포도당까지 안 가요. 엿당이에요. 엿당. 라이페이스가 지방을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해를 하죠. 답은 일단 5번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는 거 맞으니까. 자 12번 B로 흡수되는 거. B가 바깥에 있다. 모세혈관이다. A가 암주관이야. 그쵸?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려면 이제 물에 좀 잘 녹는 애. 잘 녹는 애. 얘네들은 뭐야? 문제가 왜 이래? 아닌 거래네. 아닌 거. B로 흡수되는 영양소가 아닌 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요거는 이제 지용성이어가지고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지 않죠. 됐죠? 수고했습니다. 숙제는 없고 수고했어요.